안녕하세요. 조존지 박철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별채가 있는 공기 좋고 조용한 숲세권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전동면 당진리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주 건축물 외에도 조그마한 별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구조를 잘 갖추고 있고요. 숲세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 좋은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렇다 할 혐오설이 없기 때문에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매물입니다. 오늘 주택 가격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분양가 2억 7,1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대지 면적은 131평, 대지 전용 면적으로 120평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건축물은 25평짜리 경량 철골조 단층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 입지 정보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현장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도로는 깔끔하게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6m 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양방향 주행도 충분히 가능하고 조금만 나가시면 또 2차선 도로로 바뀌어요. 그래서 도로는 굉장히 쾌적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앞쪽으로는 계곡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실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상류라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산세로 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배산임수 지형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산과 물이 공존하는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화면상 가장 오른쪽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지도로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도로폭은 마찬가지로 6m이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하게 이용이 가능하겠고, 오늘 집은 주차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앞에 있는 도로에다가 한 번씩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잘 갖추겠습니다. 옆으로 이제 두 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세대만 이용하는 도로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유도선으로는 한 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대형 차량도 놓을 수 있을 만큼 주차 공간은 상당히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다가 조그만 차 하나 대시면 두 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하겠네요. 왼쪽에는 예쁜 우체통도 설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앞쪽에서 이렇게 벨을 누를 수 있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나지막하게 이렇게 철제된 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잔디밭과 안쪽에는 텃밭, 옆에는 자갈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 안쪽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잔디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하시다 보면은 중간에는 부동수전도 아기자기하게 잘 들어가 있고, 옆에는 이마가 쭉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앞쪽으로 우리 집에 텃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박송을 통해서 경계를 확실하게 해주셨고 흙을 채워놨기 때문에 오셔서 바로 텃밭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옆에는 식생블록도 쫙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텃밭이 생겨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시면 가장 안쪽에 옆마당도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주택 앞쪽부터 이 옆에 둘레를 전부 다 콘크리트 타설을 시켜놨거든요. 따라서 이 안쪽에다가 추가적인 창고도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쪽 공간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40호짜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설 건축물도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앞쪽에 데크가 방부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크는 합성 데크로 바꿔놓고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는 자갈밭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공간도 쓰임새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앞에다가 컨테이너 창고 같은 거 하나 놓고 사용하시면은 주차장이랑 동선이 굉장히 가까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추가적인 가설 건축물도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건물 옆쪽 별채가 있는데 이 사이에도 이렇게 중정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앞에 이렇게 별도의 문이 하나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집 중정으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실내 공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건축물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택은 경량 철골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외부 마감재는 튼튼한 세라믹 사이딩 사용을 해주셨고, 지붕은 징크 지붕으로 내구성 좋은 마감재만 잘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데크 앞쪽에도 콘센트 설치 빼곡하게 잘 되어 있고, 우선 앞쪽에 1m가량 포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방화문이랑 디지털 도어락도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화면상 오른쪽으로 키큰 신발장이 총 4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2칸은 미드웨이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뚫어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칸은 전신경으로 이렇게 온 매무새도 점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일가소동 스위치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단차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실내를 벗어놓을 수 있는 공간 뿐더러 옆에다가 추가적인 수납장도 시공이 가능해요. 그 위쪽으로는 프리스트 창으로 환기도 원활하게끔 전실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중문은 바로 왼쪽에 위치해 있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의 매물 별채를 뺀 주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20평이 들어가 있는데요.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위쪽에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보실 수가 있겠고, 화면상 왼쪽으로는 주방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 LDK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창 기준으로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KCC 시스템 창호를 사용을 해주셨고, 이 거실 폭이 또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얼핏 봐도 한 4m 가량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천정도 시원시원하게 잘 뚫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물형 천장에다가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포인트를 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트홀뿐만 아니라 소파홀에도 중간중간 콘센트 배치가 잘 되어 있어서 뭐 리클라이너 소파 같은 것도 얼마든지 배치가 가능하게 형성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트홀도 독특하게 형성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간에는 철제로 매질을 넣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완성도 있게 마감 처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온도저기랑 비디오폰도 볼 수가 있겠고, 너머에 있는 이제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식탁 자리가 생각보다 좀 좁습니다. 따라서 한 4인용 정도, 이 정도만 배치해 놓고 쓰시면은 이 아래쪽에다가 배치해 놓고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좀 큰 식당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이따가 보여드릴 중정 쪽이나 아니면 나중에 앞쪽에다 썰룸 시공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큰 식탁 배치해 놓고 친지분들 놀러 오셨을 때는 그쪽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쪽 공간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키 큰 수납장이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쪽에는 레인지랑 밥솥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해 놓고 사용이 가능하겠고, 그 옆으로는 3구짜리 가스 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기 쿡탑 이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에 제가 콘센트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따라서 바꿔놓고 또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후드도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정면부 쪽에는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 물때 잘 안 타는 무광 재질의 수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부장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이런 환기창도 큼직하게 잘 빼주셨네요. 아쉬운 점은 이제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양문형으로 한 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위쪽은 수납장으로 처리를 해줌으로써 잘 안 쓰는 물건들도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대신 다용도실에서 이 공간을 조금 보완해 드릴게요. 다용도실은 슬라이드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오시자마자 앞쪽은 건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콘센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폭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용량 큰 냉장고는 좀 어렵고, 좀 용량 작은 냉장고로 추가적으로 배치가 가능하니까 이 공간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맞은편은 습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 놓으시고, 건조기를 놓으시기에는 조금 타이트할 것 같아요. 대신 타워용으로 놓으시면은 이 앞쪽 공간 넉넉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랑 나갈 수 있는 터닝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외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중정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제가 안쪽 공간 보여드리고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실과 주방 사이 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침실 2개와 오른쪽에 공용 욕실 들어가 있는데요. 침실부터 보면서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침실인데 가장 큰 방이기도 합니다. 창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위쪽에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 벽면은 붙박이장을 빼곡하게 넣으셨는데, 여기에 한 6칸이니까 한 10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드레스룸은 없지만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의류나 침구를 보관하시기에는 조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인터넷 케이블 허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콘센트 배치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작은 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산세가 우거진 방향으로 창이 하나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침실로 활용하실 거면은 별도의 벽걸이 에어컨 정도는 하나 따로 시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대신 장을 안에다 짤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보여줬던 방처럼 안쪽에다가 붙박이장 놓고 이용하시면은 드레스룸 없이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겠고, 여기 또한 콘센트가 3방향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실뿐만 아니라 뭐 서재,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두 번째 침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고형 욕실 들어가 있어요. 욕실은 근데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 시설이 별도로 마련이 잘 되어 있고, 물튀김 방지를 위한 파티션, 해바라기 수전도 한쪽에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환풍기뿐만 아니라 환기창도 위쪽에 시야 간섭 없게끔 시공이 잘 해주셨고요. 가운데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변기 설치되어 있는데 스프레이 샤워건도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위쪽에는 선반대랑 거울력 수납장으로 공간 활용까지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 생활 공간 보여드렸고,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별채 중간에 있는 중정 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중정 쪽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바닥은 방수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문을 통해서 외부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렉산으로 지붕까지 잘 막아져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쪽에 또 개수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앞에 이렇게 개수대가 있으면은 나중에 앞에서 뭐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시고 이러실 때 여기서 간단하게 뭐 설거지를 하시거나 상추 같은 것도 여기서 간단하게 씻어서 이렇게 내올 수 있는 싱크대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옆쪽으로는 전기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 중정 공간에서도 전기 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문이 열리는 슬라이드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후정이 전부 다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거든요. 뭐 코스트코나 이케아 가면은 조그만 창고 같은 거 이 뒤에다 배치가 가능하니까 이 문을 통해서도 뒤에 있는 창고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게끔 편리한 동선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별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별도의 디지털 도어락이랑 방화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문을 열고 안쪽으로 쭉 따라오시면은 신발장은 하프장으로 짜져 있어요. 대신 이제 2칸 정도 쓸 수가 있는데 앞에 신발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옆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냥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또 중문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이렇게 또 알뜰하게 구조가 잘 빠져 있는 게 큰 특징이에요. 우선 앞쪽에 있는 창호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동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별채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한쪽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양쪽으로 창을 빼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만 열어놔도 시원하게 이 공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붙박이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기는 하지만 장이 한 칸 정도 이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이제 의류는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룸 형태의 구조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욕실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욕실 사이즈가 준수합니다. 조금 욕심내서 여기다가 수전을 달았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핸드 샤워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입식으로 충분히 샤워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변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넉넉하게 배치는 잘 되어 있고 스프레이 샤워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청소도 원활하게 가능하겠습니다. 위쪽에 이제 거울이랑 또 수건이랑 여분의 휴지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당진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따로 별채가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별도의 사무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머님만 좀 모시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도 오늘 매물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곳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점동면 청안리 쪽 생활 인프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약 8분에서 10분 정도만 이동하시면은 마트를 비롯한 초중고 그리고 각종 생활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편의시설은 모두 다 누릴 수가 있고, 이쪽에는 37번 버스도 20분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여주 시내 쪽으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한 입지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 외에도 침실 2개와 욕실 하나로 형성되어 있는 2억 초반대 매물도 있는데요. 가격은 정확히 2억 1,7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총 117평에 건축물 20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2억 초반대 매물 찾으시는 분들도 나오시면 두루두루 임장 가능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